이번 시간에는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 세계 랭킹 1위부터 6위의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의 엔도 선수, 와타나베 선수, 그리고 중국의 리준후이, 이우첸. 저도 현역 때 다 해봤던 선수들 같아요. 형이 마지막 은퇴 경기 때 이 이 선수들이 중국 이제 선수들이랑 결승전에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일단 우승으로 저희를 위해서 얘들이 형이 하는 They need Endo and Watanabe. 처음부터 이 선수들의 강점이 그대로 나오네. 중국 선수들도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랠리를 길게 가져가거나 하면은 잘해요. 확실히 저희 때랑 일본 선수 플레이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가장 달라진 게 일본 선수들 이제 박주범 감독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고 옛날보다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들이 좀 많아졌다고 해야 되나? 딱 박주범 감독님의 그런 플레이들이 점점 좀 녹아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일본 그 코치진들이 거의 다 일본 코치진들이 외국계죠? 아니에요. 네. 다 외국. 인도네시아계가 좀 많은 편이고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여자는 중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각국의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선수들이 받아들인 것 같고 수비가 일단 너무 좋아졌어요. 또 이제 엔도 선수는 나 선수할 때까지는 우승을 단 한 번도 못했거든요. 맨날 결승에서 져가지고 준우승을 5번, 6번인가 준우승만 계속 했는데 이게 파트너가 바뀌면서 이 와타나베 선수랑 바뀌면서 한 번 우승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좀 자신감 좀 많이 찾더라고요. 그 징크스를 깬 것 같아요, 한 번. 그 중국 선수들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둔해요 보면.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같이 치는 거는 굉장히 잘해요. 맞받아치고 이런 네. 거는 진짜 잘하는데 계속 좀 빼거나 이러면은 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앞뒤로 움직이거나 키가 크니까 이제 옆으로 가는 게 둔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리턴을 많이 이렇게 낮게 보내가지고 상대가 이 자세를 못 잡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게 그렇게 한다거나 두 번째는 김기정, 김상조처럼 난 남자다 드라이브 막 드라이브 쳐서 상대보다 드라이브가 더 세면은 좀 당황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어서 올려주니까 두 조다 올림픽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들 같아요. 일단은 일본 선수들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좀 무섭고 그리고 홈그라운드라는 이점 때문에 뭔가 1위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고 중국 선수들은 항상 경기해야 될 선수들이에요. 그 큰 대회라든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선수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항상 그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인데 일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랠리를 많이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 공격력이나 이런 게 엄청 막 날카롭지는 않으니까 랠리를 가져가면서 좀 뭐 빈 곳을 많이 찌르면서 하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신체 조건은 좋으나 이게 순발력이나 약간 느린 감이 없잖아 있어서 리턴을 이제 양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제 리턴이나 뭐 앞에 볼로 흔들어 놓는 플레이를 조금 하면은 조금 쉽게 아마 플레이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서 또 동호인분들도 얘기 좀 하자면 동호인분들한테 팁이 될 수 있는 게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대부분 동호인분들은 순발력이 좀 느리잖아요. 운동을 이제 선수들만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리턴을 좀 흔들어서 하는 연습을 좀 한다고 하면은 좀 더 효율적인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가 둔하기 때문에 흔들어가지고 리턴을 빠르게 해준다면 이렇게 옆에서 밀리게 치는 볼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는 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그 리턴 연습을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또 팁이 되지 않을까. 올림픽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고 우리 현역 때도 가장 까다로운 라이벌이었던 아산 세티안조 그리고 대만은 약간 떠오르는 신예라고 볼 수 있죠. 세계랭킹 3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결과로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실력은. 이 선수들도 안정됐죠. 옛날엔 기복이 심했는데 지금은 나갔다 하면은 8강권, 4강권에는 들어가니까 들어가니까 그만큼 이제 플레이도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일단 세티안 같은 경우는 84년생, 저보다 2살이 많고 아산 같은 경우는 87년생. 저는 여기서 영상 보면서 노가리 깔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을 또 착실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선수들이 약간 릴렉스하거나 천천히 간다?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천천히 가는 생활을 좀 해요. 그런 편견을 좀 깨준 게 저는 세티안 선수가 미국에서도 같은 팀을 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두터운 편인데 근데 혼자 밥 먹기 전에 러닝 1시간을
항상 뛰고 되게 성격이 FM 같은 스타일이더라고요. 동남아 친구들한테는 좀 찾기 어려운 그런 성실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역시 이렇게 오래 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대만 같은 경우도 이 선수들이 지금 파트너가 이제 바뀌었어요. 이 전 파트너들끼리 할 때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한 10위권에서 이렇게 노는 선수들이었는데 이영 선수도 이제 바뀌기 전에 또 같이 훈련을 했었어요. 이제 해외 리그에서. 근데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하냐? 이런 이제 장난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파트너가 바뀌었다고 이제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열심히 한 게 이렇게 결과로 좀 나오지 않나. 원래 왕치리 선수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플레이 자체가 기복이 심했다. 왕치리 선수가. 근데 점점 이기다 보니까 이제 좀 그 기복이 사라지더라고. Oh, the rally. Definitely the longest we've seen. Yes. Yeah, brilliant. 되게 힘이 많이 빼고 치는 플레이로 바뀌었어요. 나산하고 그 세이탄이 노련미가 쌓인 거지. 대만 선수들이 힘이 너무 좋아갖고 힘으로 뚫기는 힘들어요. 그렇게 세게 안 치잖아요. 스매싱도 예전 같은 이중 점프 해가지고 세게 때렸는데 확실히 전성기 때 시절에 비해서 파워는 많이 떨어졌는데 볼 정확도가 많이 또 늘었네 그만큼. 저 이영 선수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렇게까지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되게 안정감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노련미로 이제 많이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고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자기 페이스대로 좀 많이 가가지고 결국에는 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아서 좋은 결과가 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수들이랑 하면은 자기 페이스만 잘 찾으면 솔직히 게임 하는데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페이스에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무서운 게 언제 말려들지 몰라. 오늘 만약에 내가 이겼다고 해도 다른 나라 선수들은 내가 오늘 이겼으면 다음에 경기를 할 때 자신이 있어야 내가 다음에도 또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드는데 이 선수들은 오늘 내가 이겼어도 다음에 내가 또 이길 수 있을까라는 확신은 못해.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의 장점이지. 아산 세이타 같은 선수는 중간볼 걸고 앞에 이렇게 볼을 잡는 게 엄청 좋거든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줄 때도 일부러 막 어중간하게 주고 미끼를 날린다고 해야 되나? 미끼를 날리고 다음 거를 이렇게 일부러 이쪽으로 네. 치게끔 볼을 어중간하게 줘요. 어중간하게 왔다 가서 이걸 세게 쳐버리면 이제 바로 두드려 맞는 거죠. 바로. 온 것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치면 안 돼. 상대를 좀 흔들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심리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코스에 내가 좋아하는 이 속도의 공이 왔는데 이거를 누가 안 치겠어요 사실. 그거를 약간 인식을 하고 좀 시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목적을 갖고 이렇게 치는 건데 거기다 목적을 맞춰서 주면은 당연히 이 선수들은 좋다고 그냥 때려서 끝내겠지.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왜 좋나 이거를 그 짧은 시간에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시합에 들어가야 조금 더 편하게 할 거예요. 대만 선수들은 공격력이 강하니까 공격력을 한번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 플레이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얘들보다. 생각보다 또 쉽게 이길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잘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해야 아무래도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이 선수들의 플레이 맞춰서 이제 내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의 플레이 이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격력 좋으니까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네트에서 공격을 못하게 만들고 이게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하면은 게임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요즘에 또 핫한 기대하는 선수가 수카물조, 카무라 선수라. 주조가 카무라네가 또 많이 이겼었나? 항상? 거의 다 졌어요. 와타나베 선수들이 기대하는 조한테 조금 아직. Oh, that was going wrong. 일본 선수들 되게 뭔가 정석이 그냥 평범해요. 수비 잘하고, 스마싱 적당하고, 네트 플레이도 적당하고, 다 잘 뛰고. 뛰고 그냥 되게 무난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이 될 수 있는 예상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꾸준해요. 4강 정도까지는 항상 올라오고 역대 일본 남자 복식 선수들 비슷한 느낌이었지. 그러니까 이 선수들하고 와타나베 선수들 조랑 가장 다른 큰 특징이 와타나베 선수는 정상적인 플레이는 아니죠. 네트 플레이를 하고 볼 감각이 좋기 때문에 볼 빠르면서 네트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데 이 기디언 수카물조보다 네트 플레이를 걔가 잘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많이 당황을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상이 형 말했다시피 그 장점일 수도 뭐 단점일 수도 있는 그 플레이가 그냥 무난한 거거든요. 사실 그냥 무난한데 잘 뛰고 빠르고 하니까 오히려 이 인도네시아 같은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들이 안 먹히면 당황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선수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툭툭 빼고 정석을 계속 받아버리니까 이 선수들이 질려버리는 것 같아요. 기대한 애가 이 조한 때는 쉽게 플레이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공격력이 엄청 파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네트 플레이도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일본 선수들 이게 장점이야. 임팩트 있게 하는 거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네, 못 받는 볼이 없고 잘 넘기고 공격도 무난하고.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뭐 워낙 계속 말했지만 그 변칙적인 뭔가가 너무 많아갖고 일본 선수들도 자기보다 이렇게 좀 낮은 급의 선수들한테는 거의 잘 안 지지. 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무난하니까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만약 일본 선수들을 상대하려고 하면 많이 뛸 많이 준비를 뛸 생각을 하면서 준비에 들어가야 되고 저도 솔직히 일본 선수들이랑 하면은 1시간 반 이상 뛰자 생각하거든요.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랠리가 오래 가고 하니까. 일본 선수들 대체적으로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거든요. 특히 한국 선수들하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조금 기선 제압 같은 걸 좀 잘 해줘야 처음에 기선 제압하면 약간 좀 포기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영상 보면 포기 안 하겠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선수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준결승, 4강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상위 랭커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승이 아니더라도 4강 뭐 4강 결승까지만 가도 랭킹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거든요. 사실 그 선수들이 우승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들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은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임팩트가 조금 약하지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롱런을 하겠다는 느낌. 옛날에 한일전기전을 1년에 한 번씩 꼭 했어요. 뭐 친선 경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게 있거든요. 친선 경기라고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지면은 야 니네가 최초다 약간 이런 각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이 그때까지는 안 졌지만 만약에 지면 니네가 최초다 약간 이런 선수들한테 이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대학교 시절까지 일본 선수한테 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빼고는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수십 번 붙었죠. 수십 번 붙었는데 딱 지금 기억나는 거는 딱 두 번이 그거 빼고 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나게 무서웠어. 후폭풍이 무서운 거야. 여기서 내가 지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시선들이 일본하고 뛰는데 그런 식으로 뛰어? 약간 이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히려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올림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뭐 10개 나가면 거의 8, 9개는 우승하는 그 정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실력도 그만큼 가지고 있고 최유정 선수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고 둘 다 왼손잡이 선수로서 그다음 서승대 선수 이제 뒷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골배합이 좋아서 최유정 선수도 이제 네트 플레이에서 굉장히 능하고 이렇게 승부욕이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잘 하고 있죠. 우리 혼합복식에서 또 가장 상위 랭커에 있는 선수고 언제든 한번 1을 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진 선수. 국내에서 뭐 세계 랭킹 뭐 제일 높은 네, 잘하고 기대되는 선수예요. 서승대 최유정 선수는 뭐 메달권에도 들 수 있지 않을까. 큰 키도 아닌데 굉장히 공격이 날카롭고 되게 빨라. 이 친구는 되게 스윙이 큰데도 볼을 잘 맞춰 임팩트를. 임팩트가 좋아요. 몸도 굉장히 빠르고 하니까 연타가 엄청 좋아요. 이런 네타들 좋지. 계속 때리는 거. 이런 집중력도 좋고. Oh my goodness! It's not over, it's not over. That's a. 혼합복식 경기를 하면은 이제 여자 선수가 보통 남자 선수한테 이게 약간 겁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무서워하죠. 네, 근데 이제 중국 선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남자 선수가 스마시 때려도 이렇게 물러나지도 않고 똑같이 그냥 서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수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 훈련하는 것도 보면 뭐 중국 선수들은 뭐 여자 선수들은 따로 남자 파트너들이 있어요. 훈련 파트너들이. 스파링 쉽게 얘기해 스파링 파트너. 맨날 남자 볼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성향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은 좀 약간 여자 선수들이 약간 좀 도심한 부분이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저 선수 할 때 좀 더 그런 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유정이가 그런 기에서 좀 안 눌려. 뭐 중국 선수들이라든지 강한 여자들을 만나거나 하더라도 자기 할목은 다 하는 강한 멘탈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칭찬을 하면 안 돼. 칭찬을 하면 바로 있어요. 드라이브 볼도 엄청 좋아요. 중간 볼 자체가. 방금 친 거 봤어? 이런 볼을 잘 안 치는데 이런 얘는 식으로. 많이 치더라고요. 그냥 볼을 잘 쳐요 이거. 근데 원래 이 선수들 중국 선수들이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코치진들 스태프들이 이 조 말고 다른 조를 더 약간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우승을 해도 미래 가능성은 다른 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편견을 이제 얘가 스스로 깬 거죠. 워낙 계속 우승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중국 선수들이 원래 신체 조건이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만 뽑기도 하는데 이 선수는 유독 작아요. 신체 조건이 안 좋으니까 스태프들이 좀 신체 조건 좋은 선수들한테 기대를 했었는데 맞아요. 이겨냈지 본인이. 그러니까 훈련을 한 거 보면 이겨내려고 엄청 열심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와타나베 선수 또 나왔네요. 근데 나는 이 선수가 조금 놀랐어. 맨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아리사라는 네. 선수가 여자 선수인데 이게 남자처럼 해요. 센세이션 했다고 해야 되나?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 아, 여자라고 하면 뭔가 이중 점프도 좀 안 되고 신체 특성상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편견이. 근데 이 친구가 좀 다 깨준 거지. 남자처럼 점프를 하면서 좀 나오기 어려운 각도의 스매싱을 때리거나 오, 되게 잘하는구나. 조단 선수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워낙 좋으니까 군더더기 없는 약간 스매싱 폼을 가지고 있고 파워도 그렇고 되게 멋있어요 하는 거. 파트너가 좀 바뀌면서 조금 주춤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최근에 이제는 그래도 조금 자리 잡은 것 그래 같더라고요. 다시 네. 옥타비안 팀? 근데 이 선수가 앞에를 엄청 잘 붙여요. 그 헤어핀이랑 크로스 잘하는 약간 피하 느낌의 좀 이렇게 스피드는 빠르진 않지만 정확하게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또 원래는- 몸에 탄력이 좋으니까 점프해가지고 바로 푸싱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한 다음에 이게 몸에 탄력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보통 요새는 여자 선수들이 되게 저희 때랑 다르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엄청 되게 빼지 않고. 좀 덤비고 달려든다는 느낌이 있지. 그렇죠. Left hander. 예전에는 많이 때리는 강도가 많았는데 요즘 좀 많이 드롭을 좀 노는 강도가 많아졌네. Oi. 코트를 넓게 잘 쓰잖아. 이렇게 신체 조건이 막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힘이 없고 키가 큰 편도 아니고 이 감각이라든지 경기 운영 같은 거에서 극복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집중력. 얘가 이런 집중력이 좋아. 와타나베도 이런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멈출 게 아니라 끝까지 해야 돼. 얘들은 어떻게 넘어올지 모르니까. 저는 이 선수, 이 조단이라는 선수랑 혼합보기 해봤거든요. 저 해놓을 때. 근데 제가 그렇게 뛰면서 드라이브 이렇게 빠른 사람 처음 봤어요. 이게 진짜 빠르더라고요. 상남자 드라이브를 이겼단 말이야? 저는 이렇게 몸 쪽으로 오는 거 좋아하지 구석구석 가는 거 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진짜 구석구석 가더라고요. 빠른데도 불구하고 코스까지 보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막 사이드 끝으로 막 이렇게 치니까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공격력을 딱 잡은 볼은 진짜 잘 쳐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데뷔하려고 하면 얘 타이밍에 안 맞춰줘서 자꾸 리턴을 밀고 우리 여자 선수들이 너무 빠지려고 하지 말고 잘 뺀 다음에 공격으로 만들어줘야 좀 승산이 되지 않나. 여기서 이렇게만 떨어뜨려주면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특성상 여 아래서도 빼려고 하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만들고 앞에만 보고 여자 선수들은 나머지 중간으로 빼는 것은 남자 선수들한테 맡기고 해서 그 공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일단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얘가 어디로 칠지 모르잖아. 끝에서 치더라도 대각으로도 항상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볼을 끝까지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자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각도가 좀 어디로 갈지 예측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좀 끝까지 볼을 봐가지고 대각으로 오는 볼도 정석대로 딱 지키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죠. 코트를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이랑 하게 되면은 와타나베 선수가 뒤에서 잡았더라도 이제 대각 끝으로 빼는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코트를 많이 길게 봐야 아무래도 그것까지 커버가 되지.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오면 못 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 선수 또 점프 드롭이라든지 모션 드롭 같은 거에도 굉장히 능해요. 타이밍이 정말 좋은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타이밍, 그런 모션 드롭 같은 거 한두 개만 집중해서 넘겨준다면 이 선수들도 이제 미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니까 또 까다로워서 그것 좀 준비 잘 하면은 아무래도 좀 되지 않을까. 얘들도 최근에 상승세더라. 그 아까 중국 선수들도 한 조 나왔지만 이 두 번째 조 이게 왕일류 선수죠. 왕일류. 황동. 이 선수들하고 그 선수들하고 거의 매번 결승을 했어요, 둘이. 그래서 항상 그 세계랭킹 1위 조가 항상 이겼었는데 이 선수들을 최근에 이 태국 선수들 좀 많이 제꼈네. 랭킹 자체를 2위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올해 시합이었나? 2020년도 네. 3월달? 태국. 4월달? 그 대회에서 3개 연속으로 우승했나? 아마 그럴 거예요. 3개 연속으로 이 선수들이 우승한 걸로 알고 있어요. 2번인가 3개 연속으로. 그때 이후로 이제 시합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때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되게 안정감이 많이 생겼고 여자 선수가 네트에서 과감한 게 많고 그렇게 겁먹진 않아요. 여자 선수들이. 이 태국 선수가 나는 올림픽에서 결승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메달권에는 갈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고 근데 항상 그 중국 선수들 중국 선수들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중국 선수들하고 이 태국 선수들하고 가장 조금 유력하지 않나. 근데 양쪽 팀 보면 플레이가 좀 비슷해요. 이 중국 선수는 공격력이 엄청 좋거든요. 키도 이제 183 막 이런 공격력이 엄청 좋아요. 주로 정석적으로 무난하게 플레이를 하지. 공격 세고 수비 좋고 뭐 잘 만들고. Well, the crowd love a trick shot. 보면 여자들이 겁을 안 먹어. 이런 게 중국 선수들의 좀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볼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트 앞에서 다 잡기 때문에 뒤에 남자 선수들한테 찬스가 좀 많이 오죠. 이런 투지들이 또 강하고. Great point. 기에서 좀 안 밀려 중국 선수랑. 이 선수가 진짜 센 거 같더라고요. 이건 또 2019년도 대회라서 이 태국 선수들이 조금 밀리는 감이 더 많네. 중국 선수들 보면 대체로 이게 활동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남자 선수들. This is fast and furious. 요즘 코나복식은 스피드하게 게임을 하면서 여자가 네트 앞을 좀 점령하는. Last 3 or 4 she's had a very good hand in. That's it.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여자 선수들이 막 이렇게 파이팅하는 모습 보고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중국 선수들도 그렇고 일본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뭐 최유정 선수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길지 사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아무래도 큰 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리듬을 누가 더 잘 맞추고 누가 더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뀌는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리뷰를 한번 해봤고 잘 되면 또 밥이라도 한번 살지 모르겠어요.